이번 영상은 우리가 주가지수를 분석하고 대응할 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참 힘든 한 주가 또 흘러갔습니다. 저도 일단 보유한 이 포지션이 상당히 지금 줄여놓고 현금 비중을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뉴욕 증시 다우와 나스닥이 이 다우 지수도 금요일날 1.3% 하락,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이것은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72% 이렇게 또 한번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멤버십 회원님들하고 이 나스닥의 월봉 차트를 며칠 전에 한번 같이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나스닥 일봉 차트가 이렇게 뭐 일봉 차트도 많이 밀린 것 같지만 이 나스닥의 월봉 차트, 일봉, 주봉, 월봉에서 이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캔들 하나가 1개월인데 지금 2009년 3월,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저점을 찍고 1265포인트에서 2009년이니까 지금 2021년 16,000포인트, 거의 한 12년 만에 10배가 넘는 그러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뭐 군데군데 이렇게 빠지는 모습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대바닥권에서 12배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고 지금 2022년 1월 달에 이렇게 11.99% 거의 12%짜리 이런 음봉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참 바닥권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모습으로 오른 모습, 아직까지 지금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언제라도 이 20월선 파란색 20월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하락이 나와도 어느 누구도 야 그동안 이만큼 올랐으니 이 정도 뭐 조정 나온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쉼없이 올라온 이 나스닥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가를 분석할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뭐 지금 상황에서 대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큰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 유동성 축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뉴스를 통해서라도 계속 접했던 부분이고 또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거기에 관련된 미국의 제재, 이런 전쟁에 관련된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들이 아직까지는 또 시장에 나오는 것이고,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 시장에서 새로운 것은 없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것이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개인이 됐던 그동안 쉼없이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욕구, 그러한 하락에 따른 매수세의 실종, 투자 심리가 악화된 모습, 결국에는 그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쉼없이 올라온 이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슈로 작용할 뿐이지 지금은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차트상의 모습으로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나스닥 차트, 오를 때는 이렇게 빨간 5일 이평선을 타고 이렇게 오르듯이, 그렇죠? 그러면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매도세를 이기는 매수세로 인해서 5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이렇게 오르듯이, 하락할 때는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겨서 이 5일 이평선, 빨간 5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계속 쭉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일봉 차트를 통해서 이유가 어떤 이유를 다 갖다 대는 것을 떠나서 단순히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을 봤을 때 지금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도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빨간 5일 이평선을 회복을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것이 바로 1차적인 중요한 차트상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코스피의 일봉 차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저점 라인을 계속 잡아가면서 회원님들하고 같이 분석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이 저점 지지 라인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제 전저점에서 주가가 이제 하락이 좀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언제든지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탈을 한다면 또 제법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요 빨간 5일 이평선 이것을 1차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매우 조심히 바라봐야 되고 현금 비중을 높여놔야 될 것이고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내 원래 매수했던 금액보다는 더 적은 그렇죠.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둔 그런 매수 금액 조정,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권을 만들었을 때 5일 이평선을 이런 식으로 회복을 했을 때 일단 또 관심을 우리가 갖고 시장을 또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5일 이평선을 이런 식으로 회복했다고 해서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머리 위에 주가가 쭉 우하향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머리 위에 뭐 11일 이평선도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요 파란 중요한 21일 이평선도 이렇게 저항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모든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하향을 그린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평선들이 모두 다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가가 올라가다가 머리를 맞고 요런 구간처럼 여기도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지만 파란 21일 이평선의 머리 저항을 맞고 다시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이러한 모습을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정배열일 때는 이러한 이평선들이 이렇게 지지라인이 될 수가 있지만은 역배열 우하향하는 이평선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 저항이 돼서 주가의 상승을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이평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항상 빨간 요 5일 이평선 요 5일 이평선을 회복하는지를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목요일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66%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라서 5일 이평선과 이격을 벌리면서 하락을 했다가 이제 5일 이평선을 회복했지만 다시금 금요일날 5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한 채 그렇죠. 밀려버렸죠. 그런데 이 목요일날은 왜 밀렸을까? 이평선 상으로 일봉 차트상 요 노란 361이평선 요 이평선이 또 저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스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머리 위에 있는 이 수많은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이런 식으로 저항이 되고 이것을 하나하나 돌파를 해줘야 이제 다시금 정배열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차트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서 바로 요 빨간 5일 이평선 요것을 회복을 해주는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가 다 지금 그러한 5일 이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시장에서 내 자금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시장과 종목을 매우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울러 우리 코스피에서도 지금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월봉 차트에서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20월선이라는 매우 중요한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20월선을 또 한번 이탈하게 된다면은 지금 2834포인트인데 1차적으로는 2800포인트라는 요 라운드 피겨 가격을 지지해 주는지 그리고 2800포인트까지 이탈했을 시에는 참 저도 그다지 그렇게 오지 않았으면 바라는데 이젠 이런 전고점 라인까지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을 만큼 지금 시장이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요 2600포인트 이 라인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0월선의 코스피와 동일한 위치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캔들상으론 요때 만들었던
요 고점대 라인, 요 고점대 라인과 20월선 거기에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마저 이탈해 버린다면 우리 코스닥도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인 900포인트를 예측을 하면서 그렇죠? 여기까지 열어두면서 시장을 매우 위험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 라인을 20월선 또 전고점 라인을 지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월봉 차트상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월봉까지도 한번 살펴봤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중점적인 부분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종목이든 우리가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올 때는 1차적으로 이 5일 이평선을 회복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회복을 못 해주고 이렇게 저항이 되면서 5일 이평선 단 5일 이평선조차 돌파하지 못하는 시장의 흐름이라면 우리는 시장을 매우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을 얻어서 뭐 내 자금을 늘리는 거기에 초점을 둬서는 매우 위험할 수가 있고, 이런 시장에서는 내 자금을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수익 손실에 초점을 둔 매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이 어디서든 나오던 그러한 반등이 나왔을 때 내가 지킨 현금을 갖고 다시 한번 또 좋은 종목, 반등하는 종목 잘 잡아서 수익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지금 시장이 이러한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의 파동이 상당히 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머리 위에 중요 이평선들이 다 우하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를 한다는 것은 시장에 전체적으로 어떠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매우 쉽지 않은 그러한 시장의 모습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욱더 개별 종목에 따른 상승, 그러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전반적인 시장의 이 투심의 악화에 우리가 얼마만큼 초점을 두고 위험 관리를 하느냐, 지금은 거기에 맞춰서 시장과 종목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